자기 그냥 쓰고 너무 잘 쓰고 뭐 의식하지 말고 자꾸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하고 카톡을 쓰면서 내 글 쓰듯이 한번 오늘 몇 줄을 써봤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제가 썼던 글을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정심이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이 만약 글로 뭐 제목으로 들어간다면 비빔밥을 잘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비빔밥의 나물도 중요하지만 참기름 양, 그쵸? 그리고 이제 그 고추장의 양을 그 입맛에 맞게끔 먹으려면은 각자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책 내용에 대해서 이 비빔밥 하나에 대해 쓰려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긴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써서 친구들한테 그냥 올려놔봤어요. 연습으로. 예, 이게 시초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유영진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 한번 써봤습니다. 그냥 만약 이제 글을 쓰게 되면 이런 건 어떨까? 저희 일기처럼. 저는 어떤 형태든지 시작해 보시는 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 오늘 자기 전에 하나 해놓는 거, 그리고 완성 못해도 그냥 되는 데까지 해놓는 거. 예. 그거를 보시면 그냥 일기장 쓰듯이 블로그에 쓰시라는 말씀으로 저번에 알아들었거든요. 블로그도 좋고, 선생님이 이제 블로그 운영을 잘 하시니까, 예, 블로그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페이스북, 네. 친구 신청 드렸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수락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거기 가보면, 글이, 어제 글도 있고, 근데 오늘 글은 아직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또 글 쓸 때 재미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게 재밌잖아요. 네. 예, 그래서 블로그에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거기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거기에다도 그냥 바로 쓰시고 수정도 수시로 하시면 어떨까, 댓글로 주고받으면서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 대표님, 사실 지금 페이스북에 가 있기는 하지만 여기도 상당히 저는 막 불안함을 느끼거든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내 글자가 뭐 하나라도 틀렸으면 뭐 어쩔까 싶기도 하고, 이 내용이 너무 뭐 여러분 다른 분이 느끼기에 뭐 수준이 낮다고도 할 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기 때문에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것도 진짜 대단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여성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 느낌. 거의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안 한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페이스북에 내 친구라든가 가까운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구청이면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이런 분들이 많고, 시인도 그렇게 시라든가 음악 하시는 분도 별로 많지가 않고요. 제 주위 사람들 시도 하고 음악도 하고 이런 분들이 페이스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페이스북은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저는 사실입니다. 어저께도 영등포 시장에서 교회에서 라면 주는 거를 올리는데 엄청나게 불안하게 올렸어요. 왜냐면 길거리에서 글을 써야 되는데 뭘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영등포역에서 정심 대신 주는 라면 봉지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데 서서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올려도 돼 말아도 돼 막 그런 실시간 라이브를 처음 거기서 해봤거든요. 엄청나게 불안한데요. 이거를 벗어나질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하지요. 사실입니다. 예. 다 이렇게 사는 세계들이 다 있으니까, 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PC통신 하이텔 때부터 이미 시인 동아리가 굉장히 일찍 그 온라인에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페이스북에도 시 쪽으로 검색해 보시면 그룹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시인들 모임도 수두룩하고, 그 다음에 또 시인분들,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분들, 예, 그분들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냐 하면, 항상 뭔 기준이냐면, 내 현재 주변에 있는 분들, 예, 그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이제 내 마음 상태가 어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냥 본인이. 예. 근데 지금 이미 시대가 AI가 시를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속도가 지금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온라인에서 이제 이미 페이스북은 세상에 나와가지고 활성화된 지 지금 15년째잖아요. 예,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20억 명 정도가 쓰고 있고, 예, 그 정도 규모인데, 아직 막 페이스북 갖고 주저되고 있으시면, 그럼 뭐, 예, 다른 서비스들을 지금, 요즘 바뀌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선택인 거죠. 나는 걸어서 다니겠다. 좀 난 비행기도 탈래. 난 필요하면 배도 탈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난 못 타는 건 무서워. 뭐, 이러실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강영은님 가치관과 예, 취향에 따라가지고 하시는 거니까요. 개인 선택이라 딱히 뭐라고 이렇게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옆에서 하태진 님도 하고 계시고, 저랑 가까우신 분들은 페이스북 다 하세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온라인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새로 시작하거나 안 하시던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오프라인이 든든하신 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해야 되나, 왠지 불안한데, 이러실 수 있죠. 예. 어쨌든 용기 많이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페이스북에 이쪽 저쪽 좀 가보긴 하는데, 이게 시협회나 이런 데 가입해서 활동하는 게 제가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게 있어서 주저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 자신이 내공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 뭐 잘할 수 있겠죠. 지금 그냥 저는 제가 한번 화면 잠깐 공유해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네. 뭐 말로 하면 또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자, 페이스북 여기 상단 왼쪽에 보면 여기에다가 검색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시인 이렇게 해갖고 그냥 딱 검색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곧바로 이렇게 여기 강원성님, 또 나머지 분들, 이분들도 이령, 시인 시둥이, 이화선, 뭐 여기 이수경 시인, 김민지 시인, 뭐 염석순 시인, 전부 시인들이잖아요. 그죠? 네. 예. 시인분들이 굉장히 온라인을 좋아하시는 게, 긴 글을 사실 온라인에서 이렇게 올리고 서로 이렇게 읽고 뭐 쓰고 하기는 긴 글이 오히려 잘 안 맞아요. 근데 시의 경우는 함축적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상황 같은 거 이렇게 하고, 또 각자의 느낌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시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플랫폼이에요, 이쪽이. 예. 그래서 뭐 요거는 들어가서 그냥 시인 이렇게 그냥 검색해 보시면, 예, 그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검색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진 게, 먹어서 이루어진 몸도 그렇고, 들어오는 생각도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자연도 나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영향을 주고, 우리도 내가 스스로 나를 창조한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왔다가 또 세상 속으로 이렇게 가고, 이 모든 걸 딱 보면은 사실 분리돼서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되게 강해요. 그리고 그게 주입된 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왕정시대라든가 불안한 왕정시대하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하고 동란 뭐 그 다음에 독재시대 이런 게 다 겹친 그 여파가 우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쪽은 되게 생각 안 하고 돈 되니까 막 급하게 나가는 그룹도 있고 또 어떤 쪽 같은 경우는 하나씩 다 이렇게 짚어보고 완전히 안정됐다고 생각해야 움직일 수 있고 막 이런 게 다 겹쳐 있는 거죠. 예. 그게 또 개인의 정서라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정서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우리 강영원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원 선생님, 이내수 선생님 소리 마이크 켜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이내수 선생님 아까 들어왔었는데 잘 1번 들어오는데 들어오시는 게 말씀 나눠보세요.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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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몰랐나요? 시간이. 주소창을 아마 하태진 선생님께서 별도로 보내셔가지고 예. 다른 곳에 들어가셨던 거 아닐까? V코리아 들어가셨던 거죠? 예. 아무리 네. 기다려도 안 오잖아. 가끔 네. 이렇게 주최하시는 분이 임의로고 잘 보셔야 돼요. 아니, 임의로 하면은 그거를 소셜 마을에다 올려주셔야지. 맞아. 소셜에는 안 올리셨어요? 제가 도라지 강남콩에만 올렸습니다. 소셜에 내가. 저는 따로 공지 없으시길래 windforest.kr 홈페이지에 붙어있는 화상회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한참 있다 왔습니다. 윈드에서 거기서 들어오면 되는 겁니까? 윈드 포레스트에서. 원래는 그쪽으로 들어오면 그때 하태진님인가 최미정님이 개설하셨던 화상회의에 예. 그게 들어가지는 건데 허용을 계속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오늘 만들어 올리신 주소가 그 홈페이지에 있는 그 주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구글 예. 밑에, 구글 밑에 있는 걸 그냥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보고 그걸로 들어온 겁니다. 예. 제가 그럼 화상에 있는 거 그걸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화상에 있는 초대를. 그럼 유 대표님, 그럼 오늘 주소를 그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방금 이미 제가 들어올 때 그거 해놓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이 포레스트에서 바로 이 초대가 가능합니까? 그거 그냥 들어가서 거기 화상을 클릭하시면 그냥 여기로 들어오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네. 다음 우리 그 채팅창들에도 보시면 거기도 windforest.kr이 공지 부분에 다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제가 초대할 때는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갖다 붙이는 겁니까? 이렇게 그냥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홈페이지 windforest.kr에 화상회의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보통 때 제가 따로 개설 안 하시는 분들 거 할 때는 vkorea.kr에 화상회의로 들어오세요.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예, 그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에 그냥 참여만 누르면 되는 거죠, 참여. 그렇죠. 예. 그럼 누구나 다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거는 주최자가 뭐 주관하고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들어오는 순서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아니요, 하태진 님이 먼저 들어와서 수락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하태진 님이 먼저 안 들어오시면 나머지 분들은 못 들어오세요. 이게 어디 밖에 외부일 때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까?
네, 됩니다. 편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예. 네네. 예. 우리 공은수 원장님 바쁘신 병원 일정에도 불구하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놀았습니다. 아, 올라왔어요? 오늘 놀아갖고 주차할 일이 없어서 네. 오만 천지 다 돌아다니다가 왔는데요. 네. 오늘 2만 보를 더 넘어 걸었습니다. 아, 탁구도 어디를 3시간을 치고, 보셨어요? 탁구 3시간 치고, 그런 것도 2만 보 넘었습니다. 아, 2만 보면 대단한 건데, 그 주비를 그러십니까? 어디 특정 지역을 가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하러 가면서 차 타고 가면은 좀 그러니까, 걸어서 산을 넘어서 현재 한 바퀴 동대문구부터, 그러니까 성북구에 출발해서 동대문구 거쳐서 또 성북구까지 돌아서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오늘 그 라이브 방송하고 클로바 노트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제가 클로바 노트는 지금부터 할까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항상 하태지님 그 타임라인 가보니까 예, 방송 안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이제 공 원장님 들어오셨으니까 또 공 원장님이 지금부터는 해주실 것 같고 네. 근데 그 클로바 노트는 예 혹시 누가 하고 계신지 제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분이 하신가 여쭤봤어요. 지금 시작한 거죠? 예, 시작한 지 23분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 대표님이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클로바 노트 확인하는 아니요, 안 돼요. 그거는 확인은 안 돼요. 우리 저기 오늘 저녁 모임이 시작된 지 23분 됐다는 소리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제가 하면서 페이스북에 녹화, 이벤트에서 녹화를 하면 되는 그러면 송출을. 이벤트에서 하는 거 말고 보통 그냥 타임라인에서들 많이 하십니다. 예. 예. 왜냐면 이벤트나 그룹 안에 들어있는 거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게 되기가 조금 어려운데 타임라인에 해놓으신 거는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들 보시니까 또 댓글 주고받기도 좋고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그냥 개인들 타임라인에서들 많이 하십니다. 라이브 방송. 예. 네, 그러면 시간하고 저희가 소소한 일상 나누기하고 두 번째 제가 어제가 1인 가구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할 수 있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하던 거기도 하고 실제로 보니까 이 강남구 역삼동이 서울의 1인 가구 제2위더라고요. 그리고 노래 1등은 약 67%.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구축하는 게 발전이다. 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걸 왜 하고 싶어 하시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다른 분들이 말문이 트이시지 않을까요? 그는 제가 이제 작년에 했듯이 이거는 이제 사실 소외계층이나 약자나 이런 가구들이 사회 문제가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러 방송이나 신문도 아시다시피 하고 서로 연결을 하고 소통하고 참여하고 함께 자꾸 고립되어지고 소외되는 게 이게 이제 사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어떤 강령으로 끌어내든지 참여, 소통, 연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 누군가가 정부나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 차원에서 그런 어떤 역할이 이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하나로 그런 게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범위를 좁히면 원래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잖아요. 네. 숫자가 이 규모가 줄어드니까 예 그리고 물론 오프라인 시대에는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동네라든가 뭐 구라든가 이런 걸로 제한하는 게 좋지만 요즘은 온라인 시대고 채팅창도 있고 그 다음에
요런 화상회의도 있고 다 있는데 강남으로만 제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서 더 외롭게 되지 않을까요? 더 쉽게 이렇게 그 사람을 어울릴 수 있는 걸 오히려 좀 차단하는 것도 될 수 있는데 왜 강남으로 한정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가까운 데부터 이제 동네부터 주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차츰 좀 넓혀가면 어떨까 싶고. 근데 당장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강남 계신 분이 몇 분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뭐 강영은님은 저기 동작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동작입니다. 동작동입니다. 예, 예. 김영님, 공원장님 저도 아니고 정병원님 아니시고 이내수님은 어디세요? 예수님은 저쪽 미아리 쪽이니까 거기가. 그럼 강남 아니네요. 네. 근데 왜 강남 이야기만 저희가 해야 되는지 제가 출발을 사실 처음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제가 10년 이제 그 강원도 산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했는데 지금은 자기 있는 위치에서 교통이 좋고 이제 그 편리성이 있는데 편리성도 시장을 이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강남 마을 공동체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한 건데 우리 여기 또 뭐 병원 쪽이나 간호사님 계시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나중에 그 자연에서 하자입니다. 요양원을 안 가고 요양원을 가지 않고 자연에서 하자. 우리 어른들 아버님이나 할아버지들 했듯이 예,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고 지금 온라인을 하면은 뭐 강남구 가입 없이 제가 그 페이스북에 1인 가구도 돼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1인 가구 그룹 있으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면 뭐 서울시 아니면 전국 가입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가까이서 쓰고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은 만날 수도 있고 이제 뭔가 힘을 좀 모을 수 있는 게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구호 이런 관계가 없는 거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을 그 쪼개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표현하실 때 그 강남구라는 그 제한을 가능하면 조금 이렇게 빼고 그냥 그냥 1인 가구들 지금 요즘 시대에 그 다음에 연령대도 지금 여 안에서 제일 낮은 연령대가 어느 정도죠? 50대죠, 50대. 뭐 그러면은 50대부터 뭐 몇 세까지 아까 뭐 그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50대 이상이라든가 요런 식으로 해서 50대 이상 1인 가구, 50대 이상 1인 가구들의 어떤 소통을 위한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구축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조정을 하시는 게 오히려 일을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감입니다. 작년에 2022년도 이제 강남 구청에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강남구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구에는 관계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그 구나 뭐 동을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고 좀 넓게 1인 가구 그게 맞는 겁니다. 예. 1인 가구 독거 노인이.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게 높아지는데 1인 가구들 특징이 사실은 그 경제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낮은 쪽에다 맞추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전체가 다 이렇게 그 네트워크를 이루기가 쉬워지잖아요. 개중에 얼마든지 사람 만나려고 하면 이동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 만나는데 거리낌도 없고 입고 나갈 거 많고 막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위축돼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러고 그런 부분을 일단 시작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왕 할 때 모바일 중심이라든가 그러니까 온라인 중심 그다음에 주말이면 주말 저녁에 화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조금 이렇게
조정만 잘 하셔도 일이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행지로 보면 이제 상당히 저도 이제 강남의 거부감이나 뭐 구이치 그게 아니고 자료를 보면 이제 이 강남 쪽에 역삼이 이렇게 다가구가 많다 보니까 또 직장인들의 이 소리 보니까 1인 가구 퍼센트가 아주 높게 나오더라고요. 역삼이 이고 우리 강남 중에 사실 노련이나 이런 교통은 이게 제일 좋은 지역인데 1인 가구가 6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그 숫자대로 봐가지고 제1위에 속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변에 뭐 한두 사람, 세 사람, 일단은 뭐 끌려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의견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마 온라인에서는 조금 그게 약한 거 아닌가, 이게 응집력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이 응집력이 훨씬 강하고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그러는데 아까 강영은님한테도 이야기 드렸지만 내가 있는 곳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데 온라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1인 가구들이 온라인들을 훨씬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서 검색을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데나 밴드 같은 데 참여해도 그렇고 채팅방도 그렇고 뭐 전부 1인들이 주로 하지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서 살더라도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함께 사람들하고 밀접하면 온라인 당연히 그런 분들은 안 들어오죠. 근데 혼자 계시는 분들은 잘 들어와요. 그리고 편안하죠. 왜냐하면 내가 들어와서 이렇게 떠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많이 안 되니까 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모여 있는 곳으로 내가 가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하태진 선생님이 온라인 안에 1인들이 모여 있는 곳들을 조사를 얼마나 해보셨나 조사 결과를 한번 갖고 계신지 예, 조사하신 적이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온라인에 대해서는 가진 게 없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 온라인이 더 큰 시대잖아요. 네. 예, 지금 그 매출 규모라든가 많은 것들이 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온라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오프라인 아니면 절대 어쩔 수 없는 걸 제외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온라인 안에 그냥 다 있고 온라인이 규모가 훨씬 크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하는 이런 쇼핑 이쪽이 언제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는지 혹시 아세요? 몇 년이나 됐는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4, 5년 됐나요? 7년? 10년?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근데 전에 온라인이 뛰어넘었어요? 진작 그 옛날에 많이 이제 넘었는데 분야 따라서 다르죠. 분야 따라서 다른데 근데 뭐 특정 분야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일반적인 아니면 일반 마트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계산할 것 같은데 실제는 온라인에서 우리가 하는 양이 엄청난 거예요. 은행을 예를 들어보면 은행 제일 최근에 다녀오신 게 얼마나 되셨어요? 오프라인에 있는 은행을? 현금 인출기 말고 요새는 현금 인출도 별로 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한 달에 거의 폰에서 다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실제 은행 가서 창구 앞에 앉아보신 게 언제쯤인지 그거는 이제 특별한 계기 아니면 안 하시지 않을까. 한 달에 한두 저는 번밖에 그런 안 갑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리고 이미 다른 거 이렇게 자동 이체되고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잊고 지내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 많은 생활이 다 넘어갔다는 거를 예, 다 잊고 지내는데 근데 이제 마음은 자꾸 어떠냐면 내 몸이 오프라인에 있으니까 오프라인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예, 근데 실제는 어제 이제 정말 오랜만에 또 그렇게 인천 가서 뵈니까 그건 그대로 좋긴 했는데 어제 미세먼지가 최대였던 건 아시죠? 서울에서 인천을 가는데 근데 인천 쪽 하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동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좀 이 운전이나 새로운 지리에 대해서 조금 어리숙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이동할 때마다 할머니 추어탕집 갈 때도 그다음에 그 약국 옆에 있는 거기로 해가지고 고려수지층 거기 찾아갈 때도 그렇고 약간씩은 꼭 헤매잖아요, 한 번씩.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하도 온라인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그냥 재미 정도로 이런 재미도 있어야지 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렇지, 실제 오프라인이 받는 그 뭐랄까 이런 부분은 되게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아니면은 그 옆에 계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비효율이라든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운전이 위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아까 강영은님 말씀대로 페이스북이 위험할 것 같으세요? 운전이 위험해요.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전 그거 뭐 살면서 어차피 해야 되고 날마다 타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전은 우습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페이스북 뭐 하나 새로 저기 하려고 그러면 막 그냥 바들바들 떠시는 거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오차가 좀 있는 거죠, 실제 이거하고. 그래서 한번 좀 우리 전략도 현실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저는 온라인만 하자는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우선 지금 예산 모여있는 게 없고, 그리고 서로 자꾸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거 시간 맞추기 어렵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일주일, 2주일 미뤄지고 막 이러니까, 온라인은 일을 우리가, 뭐 이거 돈 된다, 이건 아니면 너무 재밌다, 뭐 이러면 뭐 날마다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저는 모임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시작하기 좋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놓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활성화되고 나니까 오프라인에서 어쩌다 공원장님 한번 뵈도 아니면 최미정님 한번 뵈도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뵈도. 예, 그래서 온라인을 먼저 활성화시키면 오프라인은 따라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강영은 님도 또 조만간 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잖아요. 온라인에서 자꾸 뵙다 보니까. 예, 근데 뵙고 싶습니다. 오프라인을 먼저 하면서 온라인을 하기를 바라는 거는 생각보다 안 하려고 버티세요. 일단 오프라인이 편하다 생각하시면 딱 거기끼리만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온라인은 채팅창 안에서도 남 하는 것만 보지 내 거 안 올리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소통하는데도 어려움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신 1인 가구 이쪽 풀어가는 거를 함께 온라인 쪽 자료조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일단 제가 페이스북 그룹에 네. 1인 가구 치유 바람소리장 강남 빼고 1인 가구 있거든요. 일단 제가 여기 오늘 오신 분들 다 초대했습니다. 1인 가구 치유 바람수 그 페이스북 그룹입니다. 공유를 해볼 거지가요? 네? 예, 해보시면 좋겠는데 검색이 안 되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지금 페이스북 검색이 이것도 그만 까먹었네. 내전 참여 배터리 주는 왜 이거 이래? 잠깐만. 그리고 이내수님은 1인 가구신가요? 하태진 선생님은 1인 가구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참여하신 나머지 분들은 1인 가구가 아니실 것 같아갖고,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뵙고 있는 요 모임들 요 안에서 1인 가구 쪽을 덤으로 다루는 거는 저는 좋은데, 그거 말고 좀 더 전체의 공통 주제가 될 만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주제를 함께 정해갖고 좀 이렇게 해보는 거, 그리고 그거에서 해결하기 위한 과제 중에 하나라든가 목표 중에 하나를 1인 가구도 포함시키는 거, 자연스럽게. 저는 그런 쪽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어디 가셨지? 하태진님이 갑자기 안 보이시는데. 배터리가 아까 그거 다 되셨나 보다. 예. 그리고 저는 네. 요즘은 국가에서 이 복지 차원에서 1인 가구라든가 독거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보면 그렇죠. 좋겠는데, 하태진님이 조사를 좀 해보셨을까 모르겠는데. 예. 아, 저희는 안 그랬으면 옆에서 저희라도, 예. 말씀해주세요, 1인 강영. 가구는 잘 모르겠는데 그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하고 네. 막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태진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함께 검색해가지고 알아봐 드리는 건 좋은데, 네. 여기 안에서 하태진님 말고 지금 그쪽에 해당되는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대화할 때 서로 이야기거리가 조금 부족하실 것 같아서, 예, 그거에 대해서도, 주제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이야기를 좀 더 넓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이내수인데요. 제가 65세가 넘었거든요. 1인 가구인데요. 네. 지간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금 1인 가구 도움을 주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네. 예, 예.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도움이 받기 싫어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태진님은 받고 계시는 모르겠네요. 하태진님은 1인 가구가 아니에요. 아, 아니세요? 아, 그럼요. 가족이 다 있죠. 부모님도 계시고. 아, 가족 이야기를 하도 안 하셔가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벗고 계신다고 전에 막 그러셔갖고, 저는 1인 가구신 줄 알았어요. 배우자분도 있고, 자녀는 독립해 있고, 또 인근에 부모님도 사신다고 들었어요. 어머님, 연세 많으신데, 동생분이 어머님과 같이 인근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근데 맨날 올리시는 내용이나 이런 게 분위기가, 나 혼자 살고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이신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예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 네네네. 사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태진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부인이 방을 얻어서 나가서 살고 있고, 네? 살고 있고, 그래서 하태진 님이 혼자 집에서 사신대, 그러니까 1인 가구 맞아요. 아, 그럼 1인 가구 맞는 것 같은데? 네, 혼자 살면 1인 가구예요, 무조건. 아, 근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이 방송할 때 사모님이 불쑥불쑥 말씀하셔요. 아, 저기 그래요? 그거는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주택에서. 따로 사는데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아니에요. 하태진님이 한마디 하셔야 되겠는데, 딴 분들이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 하태진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예. 이내수님은 카메라가 꺼져 있으시고. 예. 카메라 보이죠, 이제 제가? 카메라, 저 나옵니까? 예, 잘 네, 보입니다. 나와요. 목소리도 네. 들립니다. 예.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아까 이예수님이 말씀한 1인 가구, 이게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이 지인들이 이게 무너진 상태에서 1인 가구예요. 왜냐면 사실, 있어도 한 방에 안 하고 같이 밥 안 먹고 지금 시대가 전부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이건 제가 자꾸 얘기하면 사회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실제 행위적으로 호적상의 1인 가구하고, 사회 전반적인 1인 가구가, 이게 무언가, 다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거든. 홀로, 고독, 외로움, 단절, 불통,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족의 세계 경제 12국인데 실제로는 내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 저는 행복 지수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에 작년에 1인 가구 때는 사실 내가 집을 저는 배낭여기다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행사도 하고 됐어요. 행사도 하고. 그래서 아까 그 가족관계 정리는 그걸 제가 정리를 하고, 저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1인 가구 맞아요. 혼자 있으니까. 아니 근데 1인 가구 정의에서는 한 회장님은 해당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이제 같습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이나 이제 사회 그런 문제 아니고 이거는 사회 저번에 깊은 중심의 물 흐름이 뭔가 제가 이거를 끄집어낸 이유도 그거거든요. 저는 2000년까지는 지금 또 전국 하천 살리기 뭐 이런 또 강남 백년 도서길 저는 현실하고 좀 관계없는 것들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저만이 지금 제가 가슴 속에 말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는 단어를 다른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태진 선생님. 왜 그러냐면 1인 가구는 정식으로 법에 정의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 그 안에 그 한 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만 1인 가구라고 돼 있고 그거에 따라 갖고 법적인 지원도 되고 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취지로 하신다면 약간 다른 단어를 써주시는 거, 예, 그게 혼란을 좀 이렇게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해결을 하려고 할 때 해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공유를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우리 페이스북 그룹에 다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1인 가구 치유 바람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그냥 채팅창에 주소창을 올려놓으시면 될 텐데. 예. 주소를 그냥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좋고. 주소를 가만 제가 이왕 저기 지금 공유하셨으니까 새 탭 여시고 새 탭에서 페이스북 들어가 보세요. 예, 세팅을. 이제 그룹으로 거기서 이제 검색하셔가지고 예, 하시든지. 예. 검색이 잠깐만. 일자 넣었을 때 방금 떴었는데 일자 넣었을 때 맨 위에. 그래. 일단 오늘 들어오신 분은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 상단 주소 복사하셔가지고요. 잠깐만 상단 위에 이거 말이죠? 예. 그래갖고 채팅창에다가 예. 복사. 하고 이제 빠져나오고 들어야죠. 요건 놔두시고 그 다음에 그 미트 오셔가지고 미트 채팅창에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죠. 상단에 탭 2개 있는데 첫 번째 탭으로 와주셔야죠. 첫 번째 탭. 그렇죠. 왜냐면은 예, 그 다음에 하단에 채팅창 그 오른쪽. 예. 이거 아니구나. 사용자 말고 그 오른쪽이요. 예. 거기 하단에 붙여넣기. 컨트롤 V. 예. 엔터. 네. 그리고 요거고 이제 아까 그 정의가 좀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먼저 온라인 쪽 조사를 먼저 해보는 게 해결책도 오프라인을 하게 되면 일단 비용이나 제약 조건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온라인부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챗GPT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이렇게 서울 강남구 1인 가구 소통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렇게 올려봤더니 이제 바로 답변이 나온 게 이렇게 5가지가 나오네요. 우선은 예, 그래서 아까 이내수님도 이야기하시고 그랬는데 오프라인에 이미 커뮤니티 센터나 플랫폼을 이런 거를 국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건 커뮤니티 센터나 플랫폼 구축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행사를 구성하는 거, 예. 그 다음에 참여 독려, 리소스 제공, 연결 촉진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근데 아까 이거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이내수님이 나는 그거 싫어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대다수가 그러신지 아니면 일부가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신다면 안 하시는 이유 있잖아요. 그런 원인 같은 거를 알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다든가 또는 이왕이면 이미 있는 거를 잘 정리해서
모르는 분들한테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든가 이런 전략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 같아요. 하태진 선생님은 1인 가구를 위한 지원 정책들 다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작년에 할 때 제가 이제 일부를 봤고요. 그리고 사실 각 지자체에서 센터나 쉼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욕심행위에 불구하고 하려고 할 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활성화가. 시술만 돼 있고, 뭐 역삼도 있고, 저 삼성도 있고 하는데, 활성화 안 되고 누가 주체가 없고, 그냥 공무원 한두 명 뭐 가서 앉아가지고, 뭐 그런 상태 정도로 제가 이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근데 일단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거나 이럴 때 기존 거를 무조건 기존 게 활성 안 되니까 우리 따로 하자 이거보다는 기존 게 어느 정도 선까지 와 있는지 충분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왜 기존 게 있는 선에서도 또 활성화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그 느낌이어서 그거를 제대로 안 쓰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용자 쪽 조사도 앙케이트라든가 이런 것도 해보고 이렇게 단계 가는 편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주제를 발제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 진도가 나가기 힘든 게 아까 이야기 드린 우리 실제 여기 와서 토론하시는 분들이 1인 가구가 적은 이유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체계적인 조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좋은데 자료가 없으니까 다들 이야기하시기가 조금 또 본인 입장이 아니어도 자료만 충분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접근 방법은 어떨까요? 네, 1차적으로 어제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메모를 해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간에서 한 시도 이런 거는 미인하고 간이 서로 이 공유나 교류가 전혀 안 되는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이거는 어떤 각각 어린 상태 관리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좀 복잡하고 이 측면하고 이제 저도 사실 이걸 해보니까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그래 우리 한 분이 그걸 의의를 제가 법안을 개정하게 좀 문제를 만들려 하다가 그냥 보를 했거든요. 뭐 얘기하면 만약에 은행에서 이체한 거 되면 그 전산에 필요되는데 그 이체 확인서를 받아와 정산을 받아와야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불량 같은 건 충분히 영세 세부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수증을 써야 되는데 세금 계산서가 또 필요해. 그러면 제 경우에는 제가 10%를 부담을 하고 이제 요구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시대가 우리가 지금 나가는 우리 유 대표는 아주 선구자적인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고 실제로 제 간인을 보면은 이게 현실하고 다르게 이게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보다 오히려 더 심해 이게 더 체크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지쳐버려 이제. 저는 사실 잘 모르고 했다기보다 내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이거 하면 뭐 좀 보람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일인데 실제로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직 우리가 시대 디지털하고 이 간에서 하는 거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일단은 물론 상위 계층에서는 뭐 명함도 주고 뭐 사진들이 공유를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전부 필수적이에요. 명함도 없다 그러고 사진 찍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러고 공유하는 거 절대 못 한다 그러고 보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개인들이 다 안 한다고 하는 쪽에서 그런 상황인데 그 국가나 이런 쪽에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예, 또 그 다음에 이권을 갖고 수많은 공무원들이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딱 효율적으로 최소의 인원 가지고 그 다음에 가능한 선까지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회 시스템이 근데 개개인들이 만약에 말씀하신 딱 그런 상태라면 저도 좀 공감이 가는데 그런 상태면 지금 해법이 과연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사회단체 저희도 사회단체지만 자생적으로 공감 공유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단위에 처음에 조그맣게 하더라도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1인 가구를 몇 분이나 자생적으로 모으셨어요? 지금?
2022년도는 많이 했죠. 행사도 하고 거기는 뭐 조금 지원.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가. 그리고 현재는 이제 손을 놓은 상태인데 다시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이고 뭐 한번 해봐야 될 일이다.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한번 끄집어내 본 겁니다. 예. 근데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오늘 저녁에 예를 들어서 7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왔다. 아까 이제 공원장 들어갔다 나가셨는데 예를 들어서 전체가 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우리가 해결을 해 가다 보면 그러면 그것 안에서 1인 가구들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제를 다루는 편이 훨씬 저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뭐 사람이 1인 가구든 다가구든 간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미있으면 모인다. 이익이 되거나 재미있으면 모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유용하거나 아니면 재미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그걸 진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논의에서 더 발전되기 조금 그 어려운 상태에서 그 논의가 계속되면 그러면 계시던 분들도 대화에 동참을 못하고 이렇게 좀 당황하시지 않을까. 그 점은 제가 어떻게 보냐면 정리를 하냐면은 1인 가구에서 뭐 법적이나 지원 이런 문제는 간에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소통하고 나눔하고 문화 예술 소통하고 공유 공감하는 거는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죠. 아까도 누가 이재수님께서 나 거기 받기 싫다. 그거는 이제 간에서 할 문제고 정부 세금 받아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는 일이고 그 외에 사람이 먹고 뭐 많이 하고 이 외에 더 중요한 게 저는 일이 정신 그거는 물질이고 일은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대가 정신이 이루 가고 물질이 일로 와 있으니까 이게 서로 갈등과 불통과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그런데도 문화예술 이거 하나 되자 이제 그런 취지고 예를 들자면은 아까 제가 얘기하는 일인가 그러면 그 노인 독거라든지 혼인사하고 소통 대화하는 거 아니 젊은 사람들하고 뭐 주로 전화 한 통화인데 오늘 전화 한 통화 육성으로 이렇게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함께 문화를 나누든지 공감 공유하는 걸 저는 이제 제 취지입니다. 근데 작년에 지원금이 있을 때는 뭐 활성화가 됐다가 올해는 지금 다 떠나고 뭐 거의 없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정말 그 모였던 1인 가구들이 정말 1인 가구였는지 아니면 1인 가구였다면 그러면 지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자리에 왜 안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다면 과연 공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에 대해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지 필요하다면 그러면 저는 사실 제가 뭐 이 경험을 안 한 게 아니라 저는 2000년에 1998년 말에 이제 아시아나 나오고 그 다음에 빚을 이제 몇 억을 갚느라고 제가 혼자서 굉장히 오래 지냈어요. 지하 생활도 좀 많이 하고 옥탑 생활도 하고 이래가면서 1인 가구 생활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저는 뭐부터 했냐면 사람들 제가 곧바로 먼저 찾은 게 저는 온라인부터 검색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싸이월드 클럽연합회 회장도 하고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람부터 만나서 사건이 없어야 뭉쳐진다는 거죠. 근데 뭉쳐지지도 않았는데 사람 만날 때마다 사건이 터져버리면 그러면 뭉쳐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해낼 수 있는 게 뭐냐? 그나마 자기 정보를 똑바로 게시한 사람부터 뭉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누구를 뭉쳐갔냐면 온라인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페이스북 같이 얼굴 걸고 실명 걸고 요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나마 괜찮은 게 미니홈피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자기 클럽을 운영하는 클럽장들 있잖아요. 그리고 클럽장 중에서도 또 오프라인 번개라든가 정모를 하고 있는 곳들 그러면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합쳐서.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뭉쳐가다 보니까
모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뜻하지 않게 다른 활동도 하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꼭 하시고 싶다면.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하는 그 토요일날 하는 프로그램도 더 재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밌고 유용하다 보면 모이고, 또 모인 분들 중에 이제 이건 약간 역으로 접근하는 건데, 재밌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뭉쳐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에 1인 가구인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은 비율이라고 하태진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끼리 분과를 만들 수도 있고, 저희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지원하거나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또 그 다음에 추진해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게 훨씬 더 빠르고 즐겁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재밌고 유용한 거를 좀 내려놓고 1인 가구에 집중해갖고 막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하고 막 한다 그럴 때 이게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모양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흐를까. 네. 많이 갖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 대표님은 여기 그룹에 있는 분들은 사실 SRT들의 선구자적인 분이고. 아니요, 그날 이제 너무 많이 들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고, 불안해. 저희 선구자 아니고 저희가 잠깐 303분이 계시는데 유 대표님 떠올리고 해석이 했잖아요. 게 유일하게 들어오신 분은 강영 선생님 한 분이에요. 제가 물어봤다. 왜 안 들어오느냐? 왜 얘기를 한다? 근데 그게 물론 습관에 안 된 것도 있고, 약간 또 개인적으로 뭐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여기 보면 333에 지금 수없이 저도 올리고 유 대표 수없이 올렸는데 딱 지금 강영 선생님 한 분 들어주셨어요. 최미정님도 들어오셨고, 최혜정님도 들어오셨고, 정병원님도 들어오셨고, 공원장님도 들어오셨고. 예습 오늘 통화하고 전화라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미리 이야기 드릴 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린 대로 자꾸 우리가 있던 데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그러시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300명 그분들이 있잖아요. 실체일까요? 거기 실체가 아니에요. 그분들 얼굴을 다 아시고 연락처 다 갖고 계시고, 예, 그리고 다 프로필을 이렇게 갖고 계시고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단톡방을 개설하거나 하는 입장에서는 전체가 이렇게 보이니까 내 모임 같지만 나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수없이 많이 갖고 있는 채팅창 중에 하나가 그냥 하태진님의 채팅창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의 비율을 높이려면 아까 그룹 개설 잘 하셨는데, 근데 우선은 뭐부터 넘어가는 게 맞냐? 차라리 여기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잘 모아가고, 또 모인 분들한테, 현재 모여있는 분들한테 유용한 거, 현재 모여있는 분들이 흥미있고 재밌어 할 거, 요거를 하고 있으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거기 300명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도 개선이 될까요? 저는 개선 안 된다고 봐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어느 쪽이 가능성이 제 눈에는 더 많냐. 하태진님 지금 패친 숫자 있잖아요. 하태진님 패친 숫자 중에서 얼굴 있고,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가 들어온 분 한 분 한 분한테 일지 쓰세요 요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 그건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패친 중에서 날마다 글 안 쓰시는 분 있잖아요. 자기 타임라인에 흔적이 없고 자기 일상을 이렇게 감추는 분, 또는 프로필에 가보면 얼굴이 없거나 경력 부분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경력 부분을 텅텅 비워놓은 분, 저는 그분들 다 기회 될 때마다 삭제를 해요. 삭제하고 그 다음에 누구로 제가 계속 바꿀까요? 얼굴 있고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날마다 타임라인에 자기 사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거리낌 없는 분들을 저는 패친으로 맺어요. 그러면 일을 진행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저는 그분들하고 모임하느라고 하루에 2번씩 아침에도 모임하고 저녁에도 모임하고 일주일 내내 모임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제가 오프라인에 알고 있는 분을 여기로 끌어들이려고 저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제 패친 분들을 그런 분들로 저는 만나고 그분들하고 그냥 모임을 해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산도 따로 필요 없고 뭐 골치 아픈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분들이 또 잘 참여해 주시고, 정병원 대표님대로 또 따로 열어주시고, 공원장님 자기 시간 따로 해주시고, 최미정님 자기 시간 해주시고, 하태진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저는 좀 더 기대를 하는 건 뭐냐, 예를 들어서 강영은님도
지원을 좀 잘해드리고 싶어요. 지원을 잘해드려갖고 만약에 본인이 의사만 있다면 안 하시고 나 올리기 불편하다 그러는데 불편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고 싶은데 나는 기술 부분이 필요하다 이러신 입장이라면 저는 지원을 열심히 해드려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인가 비어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그런 시간에 강영은님 편하신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본인의 시간을 이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런 식으로 해가면 사실 서로 리스크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번 그 하태진님이 그 300명 쪽 그쪽에 그 집착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규모도 더 크고 얼굴이 있는 게 페이스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얼굴 있고 날마다 이거 하시는 분들로 패친을 싹 이렇게 바꿔 가시면 저는 그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 경우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이 저는 요즘은 신경 안 쓰는데 저는 5,000명인데 패친이 5,000명이고 그래갖고 계정을 몇 개나 만들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시거나 근데 왜 유 대표님은 항상 보면 4,700, 4,800이에요? 제가 인맥이 더 좋네요. 이런 이야기 하면 제가 속으로 웃죠. 왜냐하면 들어가서 친구 목록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제 친구 목록은 지금도 그냥 바로 보여드려도 되는데 얼굴 없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전 얼굴 없는 분 별로 상대를 안 해요. 예, 그리고 안에 보시면 정말로 날마다 글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태진 님도 막 이렇게 좋은 뜻 있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뭔가 해결을 해가지고 다수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 미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도 갈등을 안 겪는 방법을 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해주셨나요? 예. 지금 국가에서는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는 게 있고요. 또 경로당, 노인교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이제 가까운 어르신들을 보면 적극적이신 분들은 또 건강이 허락하시는 분은 노인복지관에 가면 당구도 칠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요가, 또 체조, 뭐 서예 모두가 공짜예요. 노인복지관은 다 자기 구역에 복지관이 있고요. 또 자기 아파트에 경로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점심도 제공을 합니다. 지금. 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건강이 허락하는 사람들은 노인 일자리를 해요. 그래서 한 달에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29만 원을 받으세요. 엄마가 지금 83세세요. 근데 86세 대신 할아버지에게 말동무를 가요. 근데 남성에게는 여성이 2인 1조가 돼요. 그래서 여성 두 분이, 그분도 이제 85세시래요. 근데 그분도 건강하시니까 항상 월수금 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 같이 걸어가서 이제는 뭐 이제 그 케어 받으시는 분도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엄마 또 식사 대접하면 또 엄마도 식사 대접하면서 같이 이제 말동무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독거노인이든 1인 가구든 자기가 적극적인 사람들은 사회 기반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 참여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집 밖을 안 나오는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이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 열심히 잘해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죠? 스스로가? 그리고 잘 모르면 주민센터에 가면 다 안내해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런 소극적인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들을? 스스로가 그런 국가에서 이런 걸 해드립니다. 참여하세요. 다 이렇게 하는데 참여하지 않아요. 최미정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제가 네네네. 복지관도 가보고 노인정도 가보고 저 사방팔방 다 오지랖 넓게 다닌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안 좋으셨어요, 선생님? 안 좋으셨어요? 아니요,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전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녀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 100명, 200명까지도 300명까지도 모시고 다녀봤는데요. 네네네. 하고 있지만 네. 제가 60이 넘다 보니까 복지관을 가니까
네네. 어머님들이 저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 여기 왜 왔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서 할망구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치. 우스갯소리로. 네. 저도 이제 60이 넘어서 할망구가 돼서 저도 여기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여기 왔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럴 줄 알아? 야야야야야 60대는 아직 애기다. 애기가 여길 왜 오니? 이래요. 예? 근데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7, 80대 노인이라고 그러고 80대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고 70대를 청년이라고 그러고 60대는 애기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가서 저기 이내수님 캠 좀 켜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얼굴 제가 분하고 지금- 대화하는 게 되게 불편해서요. 제가 뭐 얼굴을 안 나오면 뭐 상대를 안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화장도 안 하고 저 예, 그러면 이내수님 저기 네. 이야기하시는 동안 제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예. 얼굴 안 키면은 제가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애기라고요. 60대는 애기, 음, 70대는 청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복지관을 한 1년을 다녀봤어요. 그랬더니 그 복지관 직원이 저더러 다 반이란 반은 다 들어가서 하래요.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운동 쪽은 안 가고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만 다 다녀봤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학벌이 있는 사람이다. 거기 가니까 진짜 나는 그 기억자도 모르는 어머님들이 반 이상 계시고 수준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수준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1년을 다녔어요. 내가 다니고 나서 이제 그만뒀는데 네. 거기서는 자꾸 오라고 연락 오죠.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수준 있는 쪽으로 비슷한 사람들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지 놀아야지 싶어서 이제 그쪽으로 다녔어요. 다니고 뭐 또 여기 고려 노량진 고려 쪽에도 가서 SNS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뭐 SNS 선생님이 전문가라고 인정할 정도로 저도 SNS 한 20년 했어요. 네. 네, 어르신 봉사도 한 20년 하고요. 네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노인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냥 자원봉사 20년 이상 했으니까 네. 지금도 어르신들을 막 10명씩 끌고 다녀요. 제가 여기저기 문화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너무너무들 좋아하세요. 여기 네. 오신 분들 가족이란 연도 초대할게요. 지금 일요일 날 오실 것 같으면 내일이구나. 내일 오세요. 관심 있으시면 초대할게요. 왜 연극 배우로 활동하셔요? 아니요, 저 연극 배우가 아니고 저는 어머님들을 네네. 어르신들을 봉사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티켓을 일요일 거 지금 내일 저기 한 15명 가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제가 모실 수가 있으니까 내일 오시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또 맞아야지만 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어요. 5시. 네. 내일 5시거든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나오면 네. 헤어룸이라고 있는데 미리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 그래야 제가 티켓을 확보해 놓으니까 네. 오늘 중으로 문자를 저기 핫티켓을 아니 그 카톡방에 문자를 남기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게 더 빠르겠다. 네. 010 저기 하 회장님이 아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하 회장님 통해서 네. 또 말씀드리고요. 네. 아니, 근데 이혜수님께서, 4712 5338 네.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뭐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뭐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복지관에서 네네. 서울시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 저기 하고 있다고 등록하라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는 엄마는 되게 이렇게 적극적이세요. 네, 80 적극적인데 넘으셨으니까 이제 근데 엄마 친구분이 이제는 조금 소극적이셔요. 또 네네. 지금 약간 치매기도 있어가지고 네네. 엄마랑 만난 날 그 친구가 안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그러죠. 엄마가 더 건강하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화도 더 걸고 찾아도 가보라고. 근데 이제 그분은 한마디로 집순인 거야. 집에만 머무르시는데 그리고 이제는 전화 왜 안 했니? 왜 안 왔어? 그러면 잊어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을 보면
소통하는 자체도 많이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야. 친한 친구인데도. 약속도 맨날 잊어버리고. 근데 이제 복지관 같은 데도 엄마는 이제 맷돌 체조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하루 빠지고 2번 빠지면은 이제는 참여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출석 체크에서도 이렇게 좀 제외를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태진 회장님께서 계속 1인 가구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을 너무나 강조하시는데 이미 저는 국가에서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태준 선생님이 한 몇 년 동안 1인 가구를 하셨어요. 저도 작년에 2번 한번 참석을 해봤거든요. 네. 하태준 선생님 진짜 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집 그냥 공원까지 대여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진짜 같이 음식을 만들고 같이 먹는데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래서 또 이 노인의 날이라든가 또 국가에서는 또 이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 물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거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물론 이제 상대방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통의 기술도 배우는 거고, 가족 간에도 어려워요. 이 소통이라는 게. 가까이는 가족, 또 좀 멀리는 친구, 또 우리가 이제는 국가에선 이런 단체가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런 단체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려면 그 이제는 소통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소통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좀 전에도 이제는 딸과 오면서도 이렇게 티격태격했는데, 야, 이런 소통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로당 이런 경우도 어르신들이 그렇죠.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수준이 안 맞기도 해요. 또 불쾌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안 가시는 분은 이제 그런 기관들에 많이 참여를 안 하시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어차피 우리 사회는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남의 탓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소통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반성하면서 또 나부터라도 상대방한테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씩 노력하려는 그런 뭐 마음, 뭐 이런 거죠. 뭐. 네. 저는 지금 실천하고 있어요. 20년을 넘게. 글쎄 어떻게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셔요? 그렇죠. 사명인가 봐요. 제 타고난 사명. 네. 그 시간에 내가 돈을 벌었으면 빌딩을 샀을 텐데 지금 그냥 밥 세 끼만 먹고 있어요. 아유, 아무리 저기 돈이 많은 사람도 밥을 4끼는 먹지 않는다고 하세요. 먹으니까요. 네. 돈이 많으나 적으나 밥 세 끼는 먹으니까. 그럼 됐죠 뭘. 네. 네, 예, 우리 이내수 선생님 뭐 여러 가지 다방면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우리 유영진 대표님 나가셨나요? 정병원 대표님이 나가셨어요. 제가 얼굴 안 밝혔다고. 참 주의고, 그러면 주말이고 하니까 오늘 여러 가지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편안한 휴일,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세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저기요 한마디 더 할게요. 내일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사택을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거기 갔다가 대학로 가족 연극 갈 거거든요. 네. 생각 있으시면 4726-5338이거든요. 대전화번호가. 네. 4726-5338. 오늘 저랑 또 인연이 되려고 제가 이 방에 들어왔나 봐요. 네. 그러니까 생각 있으면 전화 주세요. 12시까지 안 자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내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가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네. 저는 원래 대학교 때 제가 연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극을 한동안은 이렇게 무척 빠져 있었고요. 내일 뭐 시간 없으면 네네. 이게 지금 4월 2일까지 하거든요. 2일 날이 다음 주 일요일인데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게 4월 2일까지가. 예.
그러니까 또 4월 2일 날 가니까 내일 못 가시는 분들은 4월 2일 날까지니까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래야 선생님 다음에는 얼굴도 보여주세요. 루도 붉은 루하고 얼굴도 보여주시고. 네. 아니 얼굴 안 보이시다가 또 나가시는 분 또 뭐야 또. 자, 오늘은 이제 감사합니다. 하여튼 편안하고 즐겁고 재밌게 네네. 모두 행복하세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